안녕하세요. 주택백화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그 패시브하우스, 어제 제가 영상을 올려드렸는데 패시브하우스에 대한 간략한 그 정의들을 설명을 해드렸고, 그런 패시브하우스를 어떻게 시공을 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국내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공법으로 해서 외단열, 내단열까지 다 하고 난 뒤에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하는 그런 공법들을 쓰는 업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세계적으로 통용이 되는 뭐 그런 공법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다고 보고요. 최소한 패시브 하우스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주택의 구조체인 철근 콘크리트 골조는 단열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외단열하고 내단열을 다 해서 단열치를 갖다가 최대한 올려서 패시브 하우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흔하지 않은 공법이고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패시브 하우스 공법은 유럽이나 북미에서도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통용이 되는 그런 공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패시브 하우스 5대 그 전제 조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 제일 중요하게 설명을 드린 부분이 이제 벽체 단열이 굉장히 좋아야 된다. 지금 여기 보시는 그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시공하는 목조 패널의 그 단열재가 300mm가 충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단열재 같은 경우에는 밀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얼만큼 빡빡하게 단열재를 충진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일부 업체들에서는 이런 거 가지고도 장난을 많이 치죠. 듬성듬성하게 놓고 해서 실제로 채워져 있긴 하지만 밀도가 그렇게 높질 않아서 단열 성능을 제대로 발휘 못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저희 주택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벽체가 32cm, 320에다가 단열재가 300mm가 충진이 되어 있고요. 이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그 목조 패널이죠. 이 단열재는 미네랄울입니다. 미네랄울이고 열 관리율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외장, 내장, 마감까지 하고 나면은 0.1 초반대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유럽이나 독일의 패시브하우스 협회에서 규정하는 그 패시브하우스의 단열 규정하고도 충분히 부합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유럽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는 패시브하우스 공법 중에 하나가 이 뒤에 보시는 벽체를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구조용 단열 패널이라고 얘기하죠. 구조용 단열 패널인데 OSB하고 중간에 EPS를 넣어서 만든 패널입니다. 당연히 구조목이 들어가는 목조주택이고요. 지금 색깔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EPS 같은 경우에 검정색으로 보이실 겁니다. 흰색 EPS하고는 단열 성능이 차이가 많이 나죠. 일반적으로 한 30% 정도 차이가 난다고 얘기합니다. 구조용 단열 패널로 유럽에서는 패시브하우스를 굉장히 많이 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그리고 기본적으로 벽체 두께 역시 300mm가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단열재가 최소한 한 300mm 정도는 되어야지 패시브하우스의 기준에 충족하는 그런 단열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죠. 지금 뭐 저희 사무실에는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정도 공법은 뭐냐면은 ICF라고 해서 그 스티로폼 블록을 얘기하죠.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주택 같은 경우에는 철근 콘크리트 골조를 치고 외단열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ICF라는 것은 Insulated Concrete Foam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티로폼으로 블록을 만들어서 오히려 중간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 하는, 사실은 알고 보면은 콘크리트 골조에 양쪽으로 다 단열이 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은 원리입니다. 그래서 ICF라는 그런 공법을 갖다가 활용해서 북미하고 이런 쪽에서는 굉장히 패시브하우스를 많이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콘크리트가 튼튼하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 콘크리트가 최고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뭐 사실은 ICF 공법이 굉장히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경우에도 EPS 블록의 단열재 두께가 30에서 35c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단열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는 잘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번에 저희들 주택백화점에서 새롭게 소개를 해드린 공법 중에 하나가 펄라이트, 화강암에서 추출한 성분이죠. 펄라이트 자체가 단열재입니다. 그리고 ALC 주택 같은 경우는 그 블록 안에 있는 그 공기층, 공기 기포들 이 단열의 역할을 하는데 펄라이트 블록 같은 경우에는 펄라이트 자체도 단열재인데다가 중간에 기포들이 들어가 있어서 단열 성능이 더 높다고 얘기를 하고 실제 외장, 내장 마감하고 관계없이 순수하게 벽체의 외벽 열 관리율이 0.19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그 업체에서 얘기하는 게 외장은 스타코로 하는 게 제일 편하다. 스타코도 두께가 5cm만 충분하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5cm 정도 스타코를 치고 내장 그 내부 마감까지 하게 되면은 패시브하우스에서 요구되는 단열 수치는 충분히 나오고도 남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공법이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그 독일 건축 박람회를 가봤는데 건축 박람회에서 제일 핵심 키워드는 결국에는 친환경입니다. 근데 이 친환경이라는 게 결국에는 주택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함으로 해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이 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하자라는 게 박람회 전체를 뒤엎고 있는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단열 패시브 하우스는 앞으로도 계속 인기몰이가 계속될 것이고 세계적인 대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저희들 주택백화점에도 패시브 하우스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로 패시브 하우스 시공 숫자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뭐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경제 수준에 비해서는 주택의 단열이라든지 이산화탄소 배출 억제에 대해서는 노력이 사실은 미미합니다. 하지만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엄격한 단열 규정을 적용을 해서 주택을 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런 규정을 갖다가 만약에 국내에 적용을 했을 경우에 과연 몇 개의 주택이 제대로 된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을지 저는 사실 좀 의문이 됩니다. 저희 국내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부 1지역, 중부 2지역, 남부 1지역 뭐 이거 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남부지만 온도는 낮지만은 사실 세계적인 그 기준치하고 봤을 때 뭐 그렇게 겨울이 우리나라가 아주 따뜻한 그런 수준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주택을 시공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그 기준에 맞추려면은 결국에는 패시브 하우스 수준에 육박하는 최소한 패시브 하우스가 아니라도 준 패시브 하우스 정도는 돼야만이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고 이산화탄소 배출을 억제해서 결국에는 지구온난화 방지에 부응하는 세계적인 노력에 저희들도 동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제는 단열이 제대로 되지 않는 주택을 시공하는 그런 업체는 사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이 아직까지는 많이 미미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 주택백화점은 단열에 있어서만은 뭐 100% 자신을 합니다. 왜? 단열재를 갖다가 저희들은 최대한 많이 그리고 더 좋은 단열재를 충진을 하고 결국에 좋은 주택은 기본에 충실한 주택이 최고 중요합니다. 저도 지금 아파트에 살고 있지만 겨울에 난방비는 많이 내면서 굉장히 춥습니다. 근데 뭐 우리나라 경량 목구조 주택들 사실 춥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뭐 사실은 벽체도 얇고 단열재도 적게 들어가 있으니까 추운 게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런 주택을 갖다가 뭐 기밀성이 좋으면 단열이 잘 된다. 이거는 사실은 어불성설입니다. 단열 수치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그만큼 단열재가 많이 충진돼야 되는 것은 기본적인 원칙이에요. 뭐 어떤 사람은 바보라서 돈 많이 써서 단열재를 많이 충진하고 어떤 사람은 단열재를 조금 넣고 난 뒤에도 단열이 잘 된다. 이거는 사실은 말도 안 되고 상식선에서 어긋나는 얘기죠. 그래서 저희 주택백화점은 기본적으로는 단열, 방음, 그리고 안전성 내구성, 그리고 이제 또 디자인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아마 저희들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것들 보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저희들은 유럽의 많은 회사들하고 네트워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에서 받는 인테리어적인 주택 디자인하고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저희들 주택백화점에서 시공하는 주택들은 디자인적으로도 절대 타 업체에 비해서 모자람이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패시브 하우스를 시공할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하시는 분들, 저희들한테 오시면은 저희 주택백화점에서 여러분들 예산에 맞게 저희들이 솔루션을 제시를 해드릴게요. 해드리고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습니다. 꼭 완벽해야 될 필요는 없으니까 뭐 나는 열외수원기 장치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예산에 맞춰서 해야 되는 거죠. 없는 돈을 갖다가 쨍끝내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주택백화점에 문의를 해주시면은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택, 여러분들이 원하는 패시브하우스를 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